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즐거운 왕초보 바둑 제2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1강에서 10가지의 기본 개념을 배우셨죠. 오늘은 실질적으로 바둑판에서 바둑돌을 두는데 필요한 3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왕초보가 처음 바둑판을 보고 바둑을 두려고 하면 막막하지요. 어디에 바둑돌을 놓아야지 잘 놓는 것인지 바둑 선생님이 포석 가르쳐주고 정석 가르쳐주고 사할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초보이기 때문이죠. 더 기본적인 과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부터 가르치니까 왕초보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오늘 홍박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어디를 두면은 여러분이 바둑돌을 가장 잘 놨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젖바둑을 둘 때에 바둑 잘 드는 상수가 여러분에게 바둑알을 먼저 이렇게 바둑판에 깔아주고 두는 방법 있죠. 그걸 젖바둑이라고 하는데 젖바둑 둘 때에 4점 젖바둑을 둘 때에는 이렇게 바둑돌을 놓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이 만약에 4점을 놓는다 하면은 이 점을 놓은 것이 가장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상수가 바둑돌을 놓아주는 점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초보자에게 양보하기 때문이죠. 그럼 5점을 놓을 때는 어디다 놓죠? 5점 젖바둑은 여기다 놓죠. 이 중요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지금 포인트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9점 젖바둑 여러분도 둬 보셨나요? 9점 젖바둑 할 때 상수가 놓아주는 이 점이 바둑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곳이. 그 다음에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13점을 상수가 깔아줬을 때 여러분에게 먼저 양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깔아주면요, 14점 깔 때는, 15점 깔 때는, 16점 깔 때는, 17점 깔 때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양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18점은요, 19점은요, 20점은요, 21점은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상수가 여러분들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22점은요, 23점은요, 24점은요, 25점은요, 25점 이상은 깔아주는 젖바둑이 없죠. 가장 초보자라 하더라도 25점까지만 깔아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25개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점이며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생각하고 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바둑을 두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판에 흑돌과 백돌이 있네요. 여러분이 흑을 잡고 백돌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어느 곳부터 공격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쪽은 기라고 하고 이쪽은 변이라고 하고 이쪽은 중앙이라고 한다 하면은 어떤 곳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홍박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길을 공격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한 수만 더 투자하면 이렇게 흑돌 2개로서 101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효율적인 것이 이렇게 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은 한 수에다 2수, 3수를 투자하면
이 변에서는 100을 한 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서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투자해야지 잡을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은 어느 곳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까? 이렇게 두 수를 투자하는 기가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변 3개를 투자해서 잡았죠. 그리고 중앙은 이렇게 4개를 투자해서 잡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판에서 이번에는 집을 한번 지어볼까요? 여러분이 9개의 집을 짓는다 하면은 중앙이나 변이나 이 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먼저 바둑도를 시작해서 집을 짓는 것이 경제적이고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에서 지면 4개, 5, 6개 6개의 돌만 가지고 이렇게 9개의 집을 지었네요. 그런데 변에서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집을 짓는데 흙돌도 9개나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중앙에서 짓는 것은 어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집은 9개를 짓는데 돌은 12개가 들어가서 집 짓는 것보다도 돌이 더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들이 항상 기에서 먼저 바둑을 두는 것은 이렇게 쉽게 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에서는 그 다음에 쉽고 중앙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네요. 바둑을 잘 두려면은 바둑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바둑 기술의 첫 번째 단계인 포석에 관해서 알아보죠. 포석은 첫째, 집을 짓는데 용이한 곳에 먼저 둔다. 둘째, 세력을 확장하는데 편리한 곳에 먼저 둔다. 셋째, 전투를 하는데 중요한 곳에 먼저 둔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바둑을 두시면 됩니다. 자, 바둑판에 가서 알아보시죠. 여러분, 바둑판이 보이시죠? 바둑판에 자신은 이쪽 아래쪽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이죠. 이 선이 1선이라고 하고 이 선이 2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3선이죠. 이렇게 쭉. 그래서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 중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편은 이쪽에 앉아있죠. 위쪽에 앉아있죠. 그래서 위쪽에서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 중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 중앙. 또 이쪽에서 보면은 이 변에서부터 항상 1선을 시작하는 거죠. 1선, 2선, 3선, 4선. 이 하점은 4선에 있네요. 5선, 6선, 7선, 8선, 9선 이렇게 바둑판의 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이때에 포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곳은 이 3선, 4선을 주로 사용하겠어요. 이쪽에서도 3선, 4선, 이쪽에서도 3선, 4선, 이쪽에서도 3선, 4선 이렇게 3선, 4선을 3선은 실리를 차지할 때 쓰는 선이고 4선은 세력을 위로 확장할 때 쓰는 선이다. 이렇게 아시고 포석을 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3선에서 4선 이렇게 4선, 4선, 3선
이런 식으로 이 3, 4선을 이렇게 쭉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석을 할 때는 주로 이 선에 따라서 도를 두시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석을 시작할 때는 다른 1, 2선이나 그 밖의 선보다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 3, 4선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 둘 수 있어요. 왜냐? 바둑을 둘 때는 두른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포석을 두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3, 4선을 갖다가 벗어나면 상식에 벗어난 곳에 내가 착점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시면서 두면은 바둑을 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은 항상 이 룰을 따라서 포석할 때는 이곳으로 먼저 바둑을 시작하는 이 선으로 이루어졌다. 3선, 4선, 3선, 4선, 3선, 3선, 4선, 3선, 4선, 3선, 4선, 3선, 4선, 3선, 4선, 3선. 이 동그라미가 있는 선으로 처음에는 바둑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포석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상식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포석을 해볼까요? 이렇게 1번 내가 뒀어요. 그랬더니 상대편은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하점을 차지했어요. 4선이지요, 다. 그래서 상대도 이 하점을 뒀어요. 가장 좋은 곳 4선이죠. 4선 세력선이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두니까 상대도 이렇게 또 두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두니까 상대도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앙을 넓히기 위해서 세력선은 다 썼죠. 그런데 이쪽으로 두는 분도 있어요. 왜냐? 이렇게 집을 넓게 짓기 위해서요. 이거는 포석 단계에서 상식을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3선하고 4선을 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앙을 뒀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좋게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하고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바둑이 시작되는 거죠.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 선생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포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제로와 알파고 제로의 실전 30수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을 두었죠. 백도 사선을 두었습니다. 흑이 3선을 두었네요. 백은 4선을 두었어요. 흑이 3선으로 싸움을 걸어갔네요. 예, 지켰습니다. 3선으로. 또 3선으로 집을 크게 했어요. 3선으로 쳐들어갔어요. 3선으로 수비를 하네요. 또 4선으로 쳐들어갔어요. 3선으로 막았네요. 4선으로 쳐들어갔어요. 4선으로 막았네요. 또 3선으로 쳐들어가네요. 3선으로 막았습니다. 3선으로 공격을 하네요. 3선으로 막았습니다. 4선으로 벌렸어요. 3선으로 중요한 지점을 지켰네요. 4선으로 위에서 눌렀어요. 3선으로 지켰습니다. 3선으로 또 지켰네요. 4선으로 공격을 하나요? 4선으로 막았습니다. 이제는 6선으로 이렇게 뛰나요? 포석 단계를 지났지요. 이제는 전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백도 6선으로 이렇게 대응하네요. 이거는 몇 선입니까? 7선인가요? 예, 그럼 백도 7선으로 이렇게 6선으로 이렇게 7선으로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석 단계에서 알파고가 보여주는 거는 3선의 실리선과 4선의 세력선을 고루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포석이 끝나면, 포석 단계가 끝나면은 전투를 시작할 단계는 이 중앙 쪽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싸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왕초보가 바둑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익혔는데 바둑을 두기가 힘들고 그리고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잔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잔기술을 배우고 보너스로 바둑에 대한 기본 용어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바둑에서 상대를 이기려면은 상대보다 더 많은 잔기술을 익혀야 하는데요. 잔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이어지고 상대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바둑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고 상대는 끊어지는, 이렇게 백이 끊어졌죠. 이쪽은 이렇게 흙이 끊어졌네요. 이쪽에서는 흙이 백을 끊었기 때문에 이겨가는 상태이고 이쪽은 백이 흙을 끊었기 때문에 백이 이겨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끊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서로 힘이 균등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어가는, 이쪽은 백이 튼튼하죠. 이쪽도 흙이 튼튼하죠. 그런데 이쪽은 백이 끊어져서 백이 약합니다. 이쪽은 흙이 끊어져서 흙이 약하네요. 이쪽은 서로 끊었기 때문에 힘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면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바둑이 이렇게 끊어져서 이러한 모양을 형성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은 굉장히 바둑 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흙이 이런 식으로 삼삼을 지켰을 때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데 흙이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모양이, 이러한 모양이 또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흙이 이렇게 있는데 백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덮어 씌워가면은 백이 이렇게 뚫고 나와서 이러한 모양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상대가 이렇게 붙여왔을 때 이렇게 밀고 나가면 상대가 옆으로 이렇게 막으면 내가 이어서 서로 이러한 모양을 형성한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잔기술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수, 양단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따냄 바로 전의 형태를 단수라고 합니다. 바둑판에는 흙과 백이 서로 단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네요. 이 단수를 만드는 기술이 가장 바둑 두는데 중요한데 상대가 이렇게 단수가 되어 있으면은 이때 흙이 한 점만 두면은 따냄을 하게 되죠. 따냄은 바둑을 두는데 10가지 기본 개념 중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왕초보 바둑 제1강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수되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따내면 이걸 따냄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에는 백이 둬야 되는 차례이니까 흙이 단수가 되어 있는 것을 백이 이렇게 따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흙의 차례가 됐어요. 어떤 것을 따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쪽을 따내는 게 좋겠죠. 4점을 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의 차례가 됐죠. 어디를 두는 게 좋을까요? 이거 다섯 개가 단수가 되어 있네요. 이것을 따내겠습니다. 이번에는 흙의 차례가 됐군요. 어디를 따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쪽 103점이 단수가 되었네요. 이쪽을 따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의 차례가 됐네요. 어느 것을 따내는 것이 좋을까요? 흙 3점이
이쪽 흙 두 점보다는 크겠죠. 이쪽 큰 것을 따내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이때 흙의 차례가 됐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따낼 곳이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은 도망가야겠죠. 추격합니다. 도망가죠. 추격합니다. 도망가죠. 추격합니다. 도망가죠. 추격합니다. 도망가죠. 추격합니다. 다 도망갔나요? 아니죠. 여기까지 이어야지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수가 됐지만 흙은 도망가서 살았네요. 여러분들이 단수라는 기술과 따냄이라는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호구. 호구는 호랑이 입이라는 한자에서 나온 말이다. 상대방의 호구 모양에 착수하면 단수가 되어 죽는다. 백의 차례가 돼서 백이 이 흙 한 점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백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흙이 따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호구 모양이다, 호랑이의 입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구 모양이 된 곳은 들어가면은 따먹힌다. 여러분들이 절대 이러한 호구 모양에 들어가서 따먹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수상전은 상대의 도를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에는 상대의 공배를 메어가는 요령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바둑판에는 현재 이렇게 흙과 백이 서로 상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돼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수상전이라고 하는데, 현재 백이 먼저 둔다 하면은 이쪽에 세 수만 두면 되니까 이쪽을 두겠습니다. 그럼 흙도 이쪽을 막겠죠. 이렇게 백이 단수를 치면 흙도 단수를 치지만 한 발 늦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흙이 먼저 둔다 하면은 흙이 이렇게 두면 백은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는 도망가도 죽는다는 거 이게 아시죠? 왕초보체 1강에서 배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백이 둘 차례네요. 백이 둔다 하면은 이곳을 이렇게 두면 흙이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흙은 도망갈 수가 없죠. 이렇게 잡히게 되죠. 이번에는 흙이 둘 차례가 됐어요. 이쪽을 이렇게 두면 백이 도망가려고 해도 쭉 내려가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또 따라 내려가서 도망을 가도 죽고 마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백이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백이 딴 곳으로 이렇게 손을 돌렸다 하면은 흙이 이쪽을 먼저 해볼까요? 그럼 흙이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럼 백이 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흙이 단수를 치면 백도 단수를 치는데 한 발 늦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 아까 흙이 먼저 공격했죠. 백이 이쪽을 먼저 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막아두겠죠. 그럼 흙은 이렇게 들어오면 호구로 들어왔나요?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쪽은 백이 먼저 했나요? 이번에는 흙 차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먼저 이렇게 두면 백이 막아도 단수를 쳐서 내려가도 단수를 쳐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따먹히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쪽을 만약에 백이 먼저 둔다라고 하면, 아까는 흙이 먼저 둬서 이렇게 백이 죽었죠. 이번에는 백이 먼저 두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흙은 어떻게 하나요? 이쪽에서 단수 치나요? 그래도 먼저 따죠. 이쪽을 단수 치나요? 있죠. 이쪽을 잡으러 가나요? 먼저 이쪽을 단수 치죠. 나가도 또 단수를 치죠. 나가도 또 단수를 치면 단수를 쳐도 먼저 따먹히죠.
이런 식으로 수상전이 진행되겠습니다. 수상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백이 이쪽을 했을 때 이제 흑 차례가 돼서 여기를 공격한다 해서 아까는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백을 잡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 흑이 이쪽으로 안 치고 이렇게 친다 하면은 이것은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결과적으로 흑은 이쪽 백 한 점만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백은 이쪽에서 단수를 쳐가지고 흑이 이걸 잡을 때 백은 이쪽에서 두 점을 잡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상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되죠. 그래서 이 올바른 방향에서 단수를 이쪽 방향에서 단수를 쳐야지 되죠. 다른 방향으로 치면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상전 할 때 이쪽에서도 아까 이 백이 손을 뺐을 때 흑이 공격을 한다 하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하지를 않고 이쪽에서 공격을 한다 하면은 흑은 이쪽 백 한 점만 잡고 이쪽의 백은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는 흑과 백이 대치돼서 수상전 형태가 되어 있죠. 사실 바둑을 두면 흑과 백이 항상 서로 교대로 두기 때문에 흑은 백을 잡으려고 하고 백은 흑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바둑 두는 것 자체가 수상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왕초보기 때문에 수상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간단한 형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흑은 공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백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이 먼저 두는 그러한 형태로 해보면 백이 이곳을 이렇게 딱 잇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공배가 하나, 둘, 셋으로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죽겠어요? 이 흑이 죽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바둑을 둬보죠. 이렇게 백이 먼저 두면 이것을 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흑이 공격을 해 간다 하더라도 백도 단수를 치고 흑이 단수를 쳐도 백이 먼저 따먹혀서 이 수상전에서는 백이 이겼네요. 그리고 이쪽은 어떤가요? 흑은 공배가 두 개인데 이쪽은 몇 개인지 알 수 없는데 아까 이 형태하고 유사하지만 이쪽에 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네요. 이때의 수상전 형태는 흑이 먼저 두면 이쪽을 끊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은 백이 단수를 칠 때 이쪽에서 흑도 단수를 치면 백이 따면 이때 다시 흑이 단수를 쳐서 백이 막으면 이때 이쪽에서 단수를 치면 백이 이쪽을 단수 친다 하더라도 늦었죠. 흑이 따서 이것은 흑이 수상전에서 이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백이 먼저 둔다면은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백이 먼저 두면은 백도 먼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흑이 도망가려 해도 단수가 돼서 이쪽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따먹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이쪽에서는 흑이 먼저 둔다 하면은 아까하고 다르게 흑이 이곳을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되겠네요, 그냥. 그러면 백은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또 단수로 치면 이 백이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늦었죠. 흑이 먼저 따먹는 그러한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길은 제일 먼저 전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간명하게 사는 것이 좋죠. 기에서 사는 것을 기살이라고 합니다.
바둑판에는 흙과 백이 기에서 서는 서로 살아가는 형태를 띄우고 있죠. 흙이 먼저 둬서 이렇게 양호구로 살고 싶네요. 이쪽도 백이 먼저 두면 이쪽으로 밀고 나가서 흙이 나갈 때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살고 싶죠. 흙으로 이쪽에 둔다면 이렇게 해서 패로 버티면서 살고 싶네요. 만약에 흙으로 이렇게 정식대로 두질 않고 이렇게 둔다면 이것은 문제가 발생했죠. 이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흙이 매우 난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흙이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정수대로 두질 않고 이렇게 둔다 하면 백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아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빠지면 이 흙은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 백이 이렇게 나갈 때 흙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막는다면은 백이 이렇게 끊어서 흙은 이렇게 단수를 당하지 않게 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때 이곳을 이렇게 뻗는다 하면은 흙이 이쪽으로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없겠어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흙도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이때 백이 이렇게 하나 폴짝 뛰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은 이 아래 흙은 이선을 기면서 아주 난처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흙도 그렇게 둘 수는 없고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정수가 되겠죠. 건너는 수,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말은 자신의 편에게 건너가서 삶을 도모해야 되죠. 바둑판에는 네 가지의 건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건너 볼까요? 흙으로 이렇게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가면 백이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막은 백돌이 죽었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 흙돌이 건너가려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쓱 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쓱 밀면 백돌이 이렇게 막아서 이것은 건너가는 방법이 다른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폴짝 뛰어서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백이 막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쪽을 차단할 수는 없죠. 차단하면은 오히려 백이 막혀서 오히려 백이 죽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곳을 흙이 건너가는 방법은 이렇게 건너갈 수는 없죠. 이렇게 건너가면 백이 차단을 하면 이쪽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끊어져서 안 되겠네요. 그런 방법으로 건널 수는 없는 것이죠. 이때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은 이렇게 비마 달리기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백이 차단할 수가 없죠. 이렇게 차단하면 단수를 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따먹히면 이렇게 단수를 쳐도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쪽 백이 흙이 건너는 방법은 이렇게 건널 수 있나요?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백을 끊고 건너갈 수는 없네요. 그러면은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끊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백은 차단하려 해도 이어가고
차단하려 해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네요. 이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건너가기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둑을 두다가 양패가 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양패가 나서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심판은 게임을 중단하고 빅을 선언합니다. 지금 바둑판을 보시면은 양패가 이렇게 백이 따면 흑이 따고 이때 백이 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양패가 형성된 거죠. 이으면은 전체를 따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이 계속 패를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이 흑이 이렇게 땄다라고 한다 하면은 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흑에게 유리한 그러한 양패가 되겠어요. 이쪽을 이렇게 백이 딴다 하더라도 흑이 따면 흑은 한 곳만 이으면은 이게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하는 형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양패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빅이 되는 양패와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양패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백은 패로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쪽은 비겼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양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어요. 이쪽을 따면 이쪽을 따기 때문에 이쪽은 비겨 있지만 이쪽은 어쨌든 이 한 곳을 따서 흑이 잇기만 하면 이제 백이 따는 곳으로 패를 쓰러 갈 때 이렇게 잇기만 하면 이것은 죽어 있죠. 근데 이쪽은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둑은 관찰력을 늘리는 그러한 게임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모양에서 착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둑을 아주 잘 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왕초보가 바둑을 두는데 가장 힘든 곳은 내 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은 왕초보들이 바둑을 두면서 가장 많은 착각을 일으키는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보면은 흑이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일으켜요. 여러분은 흑이 죽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바둑을 아주 잘 두는 분이에요. 여기가 옥집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왕초보들이 살아있다라고 독립된 두 집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을 일으키죠. 이렇게 딸 수가 있어서 이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이 살아있나요? 죽어 있나요? 이것은 빅으로 백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흑이 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배가 두 곳이 남아있으면 먼저 들어간 쪽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따서 흑이 두 집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네 점이 죽었기 때문에 두 집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흑이 잡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흑이 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 흑이 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두 점, 102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만약에 흑이 이렇게 잡으러 간다 하면 흑이 죽기 때문에 흑은 이것을 잡으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백이 잡으러 갈 수 있느냐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백이 잡으러 간다면 백을 먼저 따게 돼서 백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흑과 백이 들어갈 수 없어서 서로 빅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곳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흑과 백이 두 곳이 공배가 있기 때문에
백도 살아있고 흑도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왕초보는 가끔 가다가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백이 흑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잡지 않고 서로 비겨 있어요. 백이 먼저 들어가면 흑이 따게 되고 흑이 먼저 들어가면 백이 따게 돼서 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기억하시고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는 왕초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형들이 나와 있죠. 이것에 103점을 잡고 있는 흑이 살아있는지 이런 거죠. 백이 이렇게 흑을 잡으러 들어간다 하면은 이거는 흑이 살았어요. 왜냐? 이렇게 곡사궁은 사는 것이죠. 백이 이쪽을 막는다 하더라도 흑은 독립된 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백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백은 이렇게 삭감 모양을 만들어서 흑이 잡는다 하더라도 치중을 해서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흑은 살 수가 없는 죽어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쪽은 백이 흑 4점을 잡았네요. 이쪽 3점은 잡아도 살지 못하지만 4점은 잡으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백이 이렇게 잡았을 때 흑이 이렇게만 놔도 백은 살 수가 없죠. 독립된 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백이 이렇게 논다 하더라도 흑이 이렇게 막기 때문에 역시 독립된 두 집을 못 지어서 바보 사궁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모양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바보 사궁은 살 수 없대지만 오궁은 어떤가요? 예, 오궁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둑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왜냐? 이 중심이 되는 것을 치중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살려고 해도 흑이 이렇게 올라서면 이제 더 이상 독립된 두 집을 질 수가 없는 그러한 모양이죠. 이번에 육궁은 어떤가요? 이 흑은 살 수 있나요? 육궁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이렇게 따면 백이 가운데를 치중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독립된 두 집을 지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치중을 하면 더 이상 이 흑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은 가장 유명한데 아까 이것은 삼궁이어서 살 수가 없고 삭감 모양의 사궁도 살 수 없죠.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는 것은 바보 사궁이라고 해서 살 수가 없죠. 오궁은 살 수 없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 육궁은 대부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육궁은 매하육궁이라고 해서 육궁이지만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둑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수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한 수 배워볼까요? 흑과 백이 바둑판에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흑에 둘 차례가 돌아왔네요. 흑은 이렇게 쳐들어가면 백이 막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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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를 치면 이어가면 흑은 더 이상 할 데가 없죠. 이렇게 해도 막고 이렇게 해도 막으면 백은 집이 있는데 흑은 집이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흑은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 백이 막으면 단수를 치고 나가면 단수를 치고 나가면 이때 폴짝 뛰어서 백이 나가면 앞을 막으면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먼저 따서 흑이 좋은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은 백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머리를 써야겠죠. 흙이 들어오면 막고, 들어오면 폴짝 뛰어서 앞을 막으면 흙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타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없냐고요? 네. 정수대로 둔다 하면은 흙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백이 한 칸 물러나서 이렇게 폴짝 뛰는 방법이라고 하겠죠. 흙도 최대한대로 뛰는 것이 정수인데 이때 단수를 치면 이거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어야 되겠죠. 그때 백도 있는다면은 흙백 간에 서로 만족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흙이 들 차례가 됐네요. 흙이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가서 흙은 도망간다 하더라도 죽게 되었네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먹여쳐서 흙 한 점이 죽었지만 다시 백을 이렇게 따서 더 많은 백을 잡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네요. 이러한 모양에서 흙이 둘 차례가 되었네요.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도 이어가서 흙이 어떠한 소득도 얻지를 못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고 흙은 이렇게 한 점을 희생해서 백이 따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됐다는 먹여치기 방법을 사용한다 하면은 흙이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흙이 공격할 차례가 왔네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가서 이렇게 흙이 끊는다 하더라도 백이 단수를 쳐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먼저 백이 따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고 흙은 이렇게 먼저 먹여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이렇게 딸 때 이때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가도 이때 단수를 쳐서 백이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흙이 먼저 따는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백이 흙 한 점을 단수를 쳐왔네요. 이렇다면은 여러분은 흙을 잡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흙이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나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백이 단수를 친 다음에 이쪽 흙 두 점을 잡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겠습니다. 이때에 흙은 그렇게 두지를 않고 흙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나갈 때 흙이 단수를 치고 나가면 이렇게 축으로 몰면 이렇게 해서 더 나갈 수는 없죠. 나가면 따먹히니까요. 그래서 이 백도 나갈 수는 없고 이쪽을 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고 단수를 치면 나가야 되고 단수를 치면 나가야 되고 단수를 치면 나가야 되고 단수를 치면 나가야 되고 이쪽도 축으로 몰면 되겠죠. 이렇게 축으로 몰아서 더 이상 백이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겠습니다. 이렇게 백이 흙을 끊어왔어요. 흙에 둘 차례가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뭐 굉장히 쉽구나. 이렇게 축으로 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축으로 신나게 몰아가는데 이 앞에 축머리로 백이 나와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백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흙은 이렇게 몰아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흙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백이 나간다 하면 이렇게 한 칸 폴짝 띄어서 창문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나간다 하더라도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늦었죠. 이렇게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전에서 바둑을 남이 두면은 그냥 손 따라서 막 이렇게 두지 말고 항상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수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바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